한국 정치판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데드라인을 던졌습니다. 2월 13일까지. 민주당이 응답하지 않으면 합당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내부는 분열되었습니다. 찬성파는 진보 진영 통합으로 보수를 이긴다고 주장하고 반대파는 조국의 과거 때문에 표를 잃는다며 반발합니다. 오늘 서지은과 최준호가 묻습니다. 이것은 진보의 단합인가 아니면 권력 독점의 시작인가? 이 토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침묵이 아니라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서지은 팀 또는 최준호 팀,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통찰력 있는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됩니다. 지금 댓글로 당신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현재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회에서 12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입니다. 합당하면 182석이 됩니다. 국회 과반 150석을 훨씬 넘는 압도적 다수입니다. 조국 대표의 제안은 명확합니다. 2월 13일까지 민주당이 합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독자 노선을 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는 갈라졌습니다. 찬성파의 논리,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에 맞서려면 진보 진영이 뭉쳐야 한다.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은 본래 민주당 표였다. 합당으로 되돌려받는 것이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분열된 진보는 답이 아니다. 반대파의 논리,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펀드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와 합당하면 민주당의 도덕성이 무너진다. 중도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합당은 단기적 의석 증가일 뿐 장기적으로는 독이다. 서지훈은 이것이 진보의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라 주장합니다. 최준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 독점이라 경고합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은 한국 정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보 진영이 분열하면 보수가 이깁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첫째, 정치적 현실을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재벌, 언론, 검찰과 결탁해 있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뭉쳐 있습니다. 반면 진보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으로 쪼개져 서로 싸웁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자멸입니다. 둘째,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입니까?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던 진보 유권자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조국혁신당을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합당은 그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셋째, 조국 대표의 과거 운운하는 사람들. 그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이 공정했습니까?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그를 표적 수사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시작된 수사입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12석을 얻은 것입니다. 넷째, 합당의 실질적 효과. 182석이면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70년 동안 미뤄왔던 개혁을 드디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 독점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진보가 이기려면 뭉쳐야 합니다. 분열은 패배입니다. 서재훈은 진보통합이라는 포장지로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이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182석의 의미. 국회 과반이 150석입니다. 182석은 과반이 아니라 압도적 다수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집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독재의 시작입니다. 둘째, 조국의 범죄. 서재훈은 정치 보복이라 하지만 법원 판관은 명확합니다. 유죄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허위 서류를 만지고 사모펀드 의혹으로 금융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 부르는 것은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도층 이탈. 한국 유권자의 40%는 중도입니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범죄자 조국과 합당하면 중도층은 민주당도 도덕성이 없구나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습니다. 단기적으로 12석을 얻지만 장기적으로 30석을 잃습니다. 넷째, 야당의 존재 이유.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18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은 견제가 아니라 지배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입니까? 다섯째, 역사적 교훈. 한 정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가 시작됩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민주당이 182석을 가지면 내부 견제가 사라지고 특권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합당은 진보의 승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패배입니다. 182석의 독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시대에 150석으로 계엄령을 시도했어요. 그건 독재 아닙니까? 그래서 계엄이 실패했잖아요. 야당이 막았으니까. 182석이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조국을 범죄자라 부르지만 윤석열은 내란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이 정치화된 증거 아닙니까? 윤석열 범죄와 조국 범죄는 별개입니다. 윤석열 나쁘다고 조국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보가 분열하면 결국 보수가 정권 잡습니다. 그럼 재벌 특혜, 검찰 독재, 언론 장악 다시 시작됩니다. 합당은 생존 문제예요. 생존 때문에 도덕성을 버리면 결국 국민이 버립니다. 단기 전술로 장기 전략을 망치는 겁니다. 최준호의 주장에 숨겨진 보수 논리를 폭로하겠습니다. 첫째, 조국 범죄자 프레임의 정치성. 조국 대표의 재판을 자세히 보십시오. 검찰은 무엇을 증거로 제시했습니까? 대부분 정황 증거와 추정입니다. 직접적 증거는 희박합니다. 법원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정치적 압력 때문입니다. 둘째, 이중잣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훨씬 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명박은 뇌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수는 그들을 계속 옹호합니다. 조국만 도덕성 문제 삼는 것은 위선입니다. 셋째, 중도층 이탈 논리의 허구. 최준호는 중도층이 떠난다고 하지만 데이터는 조국혁신당은 2024년 총선에서 12석을 얻었습니다. 지지율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중도층 중 일부는 조국의 검찰개혁 의지를 지지합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모든 유권자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넷째, 182석의 진짜 의미. 이것은 독재가 아니라 개혁 가능성입니다. 한국 정치는 70년 동안 재벌, 검찰, 언론이 지배해왔습니다. 이들을 건드리려면 압도적 의석이 필요합니다. 150석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부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부결됩니다. 182석이 있어야 확실한 개혁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견제와 균형의 재정의. 최준호는 견제가 사라진다고 하지만 견제는 야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 시민사회, 법원도 견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도 다양한 파벌이 있습니다. 친 이재명, 비 이재명, 중도파, 진보파, 이들이 서로 견제합니다. 182석이 독재로 이어진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합당은 권력 독점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서지은은 권력 독점을 개혁이라 포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첫째, 조국 재판의 공정성. 서지은은 정황 증거라 하지만 법원 판결문을 읽어봤습니까? 조국 딸의 인턴 증명서는 허위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습니다.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둘째, 보수도 비리 저질렀다는 논리. 맞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국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저쪽도 나쁘니까 우리도 괜찮다? 이것은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진보가 보수와 다른 점은 도덕성 아닙니까? 그 도덕성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셋째, 조국 혁신당 지지율의 진실. 12석을 얻었지만 득표율은 8.9%였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지층은 극렬 진보입니다. 중도층이 아닙니다. 합당으로 진보 12석을 얻지만 중도 30석을 잃으면 순손실입니다. 정치는 산수입니다. 넷째, 182석을 위험성. 서지은은 내부 견제를 말하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결과 부동산 폭등, 정책 실패, 내부 분열. 과반 의석이 좋은 정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만을 낳습니다. 다섯째, 합당의 진짜 목적.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 보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쌍방울 불법 송금, 백현동 개발 의혹, 대장동 사건. 182석이 있으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여섯째,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 보호입니다. 182석 거대 야당은 소수 의견을 무시합니다. 국민의힘 68석, 무소속, 군소정당, 이들의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일곱째, 국제 비교.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양당동은 다당제입니다. 한 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입니다. 한국이 어느 쪽을 따를 겁니까? 합당은 단기적 의석 증가이지만 장기적으로 민주당과 진보를 파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온온하지만 그것도 정치보복입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그리고 중도 30석 잃는다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추측일 뿐입니다. 실제 여론조사는 합당 찬성이 더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 정치의 문제는 진보 분열입니다. 보수는 뭉쳐 있습니다. 재벌, 검찰, 언론, 국민의힘 모두 한 팀입니다. 진보만 쪼개져서 싸웁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싸움입니까? 합당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뭉치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 서지은은 생존을 명분으로 원칙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 없는 정당은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습니다. 조국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그와 합당하는 순간 민주당의 도덕성은 무너집니다. 182석은 개혁 도구가 아니라 권력 남용의 수단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를 경계합니다. 합당은 그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진보 통합 대 권력 독점, 생존 전략 대 도덕성, 개혁 가능성 대 민주주의 위험. 2월 13일 데드라인이 다가옵니다. 민주당의 선택은?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2시선을 구독하고 다음 토론을 기다려주세요.